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이란은 오만과 진행 중인 호르무즈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이 협상이 마무리돼도 모든 분쟁, 모든 전쟁이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보도되는 미국의 탄약 부족을 부정하면서 탄약 부족에 대한 기사를 흘린 당사자는 감옥에 보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대통령이 미시건주 상원 민주당 후보 압둘 엘 세이드와 또 위스콘신주 하원 의원으로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한인 프란치스코 홍 후보를 강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공산주의자로 연결할 정도의 비난입니다. 그러나 엘 세이드 후보의 승리는 그가 공화당 후보를 본선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 진보 성향의 의사가 연방 상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것은 곧 최근에 논란이 많은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 주니어와의 충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다음 주 민주당 예비선거가 열립니다. 민주당 후보로 나선 한인 프란체스카 홍 의원은 2020년도에 굉장히 뉴스가 됐습니다. 위스콘신이라는 백인이 80%도 넘는 지역에서 아시아계가 처음으로 주 의원에 당선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예비선거에서는 현재는 지지율이 제일 높지만 또 본선거에 가면은 문제가 조금 달라지기는 합니다. 터커 칼슨이 제3당을 추진을 주도한다는 관측 속에 그가 10개 항목의 선언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일종의 선언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가 분열된 원인, 그리고 여러 음모론자들의 주장을 볼 수 있는 그 같은 성명서 내용입니다. 미국 납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추방 정책에 부담하는 돈이 1인당 2,358달러라는 경제정책연구소의 계산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오히려 납세자의 돈을 절약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뉴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은 언제 끝날 것인지, 전쟁이 끝나려면은 일단 핵 문제는 저 뒤로 하고 호르무즈 해협부터 열려야지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그 문제부터 조금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란이 자세히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만과 거의 협상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는 2월 28일부터 전 세계의 오일과 무슨 액화가스, 천연 액화가스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지점의 문이 곧 열리느냐. 정말 처음에 이란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호르무즈 이쪽에 그 해협 많이 그 지도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이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도 않은 모든 세세한 사항을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세세하게 발표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는 호르무즈 해협 쏙 들어간 그곳의 북쪽이 이란이고 이 남쪽이 오만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통해서 또 요 옆에 보면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가 있고 쭉 한쪽에는 걸프만과 오만만을 연결을 하고 등등. 그런 이제 여기를 오픈이 될 수 있는가? 언제 협상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발표될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나 오늘 사이에 이 호르무즈 해협이 열릴 것이라고 했고, 열리지 않으면은 이란은 알아서 해라 하는 굉장히 위협적인 말을 했지만, 그러나 이건 불분명합니다. 이란은 어제 오만과 기술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보완해야 될 문제, 이런 것을 충분히 다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오만과 이란이 협상을 했다고 해서 모든 평화가 시작이 되냐? 그건 아니죠. 이 오만과 이란의 협상에 대해서 미국이 또 오케이를 해야지 되는데 미국은 이란이 지금 껴주질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직접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란과 오만의 협상에 따라서 미국의 입장이 지금 전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을 그럼 일단 열자 하고 오만과 이란이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구체적인 것이 또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새로운 노선으로 일단 모르죠. 어떻게 될지. 뭐 2개월, 4개월 전문가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 그렇게 한번 오픈을 해보자 하는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유가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그럼 이란이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는 우린 미국과 협상하지 않는다. 트럼프와 협상을 할 수가 없어. 그럴 필요가 없어. 믿을 수도 없고 말도 자꾸만 바꾸니까 일단 중재국인 오만을 통해서 오만은 중재국이기도 하고 당사국이기도 하고 걸프 지역의 다른 나라와도 계롤롱을 잘하고 미국과도 굉장한 그 동맹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만과 협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그 봉쇄를 풀어야지 된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금 봉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해제가 될 때까지는 우리도 호르무즈 해협 열지 않을 거야. 그리고 계속 미국과 충돌하는 지점이 그 지점이죠. 수수료, 어떠한 그 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계속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그 해사법에 따르면 호르무즈 등 그 국제 해협에서는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톨. 그러나 이제 그쪽에 뭐 항해를 지원한다던가 무슨 뭐 길 노선처럼 그 도선 같은 게 있지 않겠어요? 또 환경 보호도 해야지 되고 그럴 때에 드는 비용, fee라고 이제 이란에서 최근에 부르고 있는 그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또 부과할 수가 있답니다. 통행료는 안 돼도, 톨은 안 돼도. 미국이 원하는 건 그거 안 된다. 전쟁 전처럼 하나도 받지 않고 완전하게 자유롭게 항해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세계 최대 해운협회 가운데서 8군데 그 해운협회가 유엔의 호르무즈 해협에 뭔가 돈을 전에는 받지 않던 것을 받는다. 여기에 이제 반대를 해야지 된다.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란이 지금 원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분위기, 미국과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그렇고, 그럼 오만은 지금 협상 당사자니까, 오만은 일단, 오만도 그 호르무즈 해협과 연관이 있으니까 피를 받는다 할 때 피의 퍼센티지만 이란과 좀 의견이 다릅니다. 이란이 더 많이 받기를 원하고, 오만은 받기는 받는데 본인들도 받는 거잖아요. 조금 덜 받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오만으로서는 본인들이 중재국으로서 야 걸프 지역의 안정에 우리가 어떠한 기여를 하네 존재감 같은 것을 이제 느낄 수 있고 안정을 그쪽에 가져갈 수도 있고 이란은요 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서 화물 가격의 5%에서 7% 사이의 수수료 fee를 요구를 한답니다. 이에 비해서 오만은 약 3% 수수료를 원하고 있고 미국은 전혀 안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란과 미국이 양보를 할 수 있는가? 호르무즈 해협이 오픈되고 미국이 다시 이란과의 군사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선 양보를 해야지 됩니다. 양쪽이. 전문가들은 지금 미국도 이란도 어느 정도의 양보를 할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미국은 이긴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차피 이란이 하나도 안 받고 물러선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할 정도예요. 지금으로서는. 이란은 지금 그 화물 가격의 5%에서 7%의 fee를 받기를 원한다고 했죠. 미국은 전혀 안 받는 걸 원한다고 했죠. 오만은 3%라고 했죠. 그럼 이 사이에 어디에선가 결정나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외교적인 상식, 거래의 상식에서 볼 때 양쪽에서 다 좀 이렇게 양보를 할 수 있는 가능성, 그것을 통해서 얻는 거죠. 미국도 지금 전쟁을 이렇게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이란도 전쟁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되기는 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시간이 지나가 봐야지 알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마감 시한으로 정해놓은 안 되면은 우리가 또 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날은 오늘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아직은 뭐 아무런 얘기가 없네요. 그리고 미국도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어떤 분은 저에게 미국에서 방송하면서 미국이 무기가 모자란다는 말을 왜 방송에서 해? 이란에 가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세요. 이 방송을 하는 사람들, 신문 기자, 방송 기자 이런 많은 사람들, 저 유튜버 맞습니다. 유튜버이지만
제가 뭐 기본적으로 뭐 정규 방송국에서 일을 하는 것을 출발을 했었고, 그리고 그렇지 않았어도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뉴스를 전달을 하면 다른 것 볼 것 없어요. 사실을 전달을 해야지 돼요. 뭐 국가를 위해서 이 말을 이렇게 저 말을 저렇게, 어떤 부분, 작은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큰 이슈는 진실을 전달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뭐 미국을 위해서, 뭐 내가 지금 일하고 방송하고 사는 미국을 위해서 요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그게 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많은 매체에서 미국의 무기가 모자라 하는 것을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랬기 때문에 그게 또 사실이고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그렇게 부인을 하다가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이 멈출 수 있는 겁니다. 더 많이.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무모하게? 뭐 도박을 할 수 있겠죠. 있는 것처럼 pretending 하면서 그렇게 돼서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보면은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탄약이 없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과 어제 저녁의 입장이 또 다릅니다.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관련된 다른 이슈, 사람을 막 그냥 비난하고 이러면서 부족하다는 거 페이크 뉴스라고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어제 저녁에 워싱턴 포스트를 비난하면서 페이크 뉴스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디스미스 한다는 거잖아요. 탄약이 부족하다? 이런 것, 그런 일 없다. 그거 가짜 뉴스고,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흘린 사람을 잡아서 어제부터 막 그 소셜 미디어에 보니까 써 있던데요. 감옥에 보내야지 된다고. 아주 중형에 처해야지 된다고. 누군가가 그 사람도 언론사에 정보를 준 거잖아요. 언론사가 기사를 쓸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쓰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막 거짓말을 하는 데는 팍스죠. 그리고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 뉴스맥스, 브레이트바트 이런 데는 그렇지만 정통적인 데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화요일에 여러분들께 로이터 통신이 단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보도를 해드렸잖아요. 공격을 하는 공격 무기가 거의 다, 공격 미사일이 거의 다 소진됐다. 육군의 전술 미사일 시스템, ATA, CMS, 그리고 정밀 타격 미사일, PRSM 거의 모두 썼다, 소진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잖아요. 그럼 방어용은 어떤가? 그건 CNN 방송이 많이 보도를 했어요. 미군이 전쟁이 시작된 뒤에 사드, 미사일, 그 요격 미사일 재고 80%를 썼다잖아요.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도 약 반을 썼다. 그리고는 이제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모든 것들을 또 합산을 해서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이제 어저께까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난 주말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제 대통령들과 장관들과 회의를 했을 때 대통령이 피트 엑세스 국방장관에게 그야말로 엄청 화를 냈다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이 잘 몰랐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사의 뉘앙스에 따르면 왜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에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는가 했더니, 찌질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피트 엑세스 국방장관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나의 부장관이 잘못했다. 이렇게 부장관한테 그걸 돌려버렸어요. 그럼 그 국방부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렇게 부장관에게 돌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에 이 같은 내용을 공개를 한 그 사람을 중형에 처하겠다. 잡아서 지금 수사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워싱턴 포스트에 이게 모자란다 하는 말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밤만 하더라도 드디어 대통령조차도 공격용 미사일, 방어 시스템, 요격 시스템 다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즈음에 오늘 아침에는 그거 다 가짜뉴스야, 우리 부족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시한 건 뭐냐면, 지금 미국의 방위산업체에 무기 많이 만들라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락히드 마틴 등. 그런데 말씀 몇 번이나 드린 것처럼 저보다 이런 거 더 잘 알고 계시는, 군대 다녀오시는 수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니 계약한 거하고 지금 현재 모자라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죠? 그럼 미사일 같은 거 만들려면 작게 잡아야 2년에서 5년인데 안 채워지는 거잖아요. 패트리어트 어드밴스,
무슨 뭐 사드 같은 거 막 3배, 4배 늘어날 거. 이게 내일 늘어나요? 한 달 6개월 뒤에 늘어납니다. 늘어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국이 이란을 번번이 엄청나게 친다 하면서 뒤로 물러서고 했던 데는 더 이상 해봐야 재고도 없는데 남아있는 것을 싹싹 긁어서 해봐야 효력도 없고 칠만한 데는 다 쳤기 때문에 뭐 13,000개 이상의 목표물을 다 부숴버렸다면서요. 그리고는 지금 만일의 사태에 중국과 대만과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세이브를 해놔야지 되는, 리저브 해놔야지 되는 그런 것까지 다 가져다가 저기다 썼으니까 더 이상은 그게 소용이 안 되니까 자꾸만 멈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만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어떠한 합의를 가지고 오면 미국에서도 웬만하면 양보 좀 해서 받아들이지 않을까. 어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이나 내일 호르무즈 해협 열릴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건 나도 뭐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하겠어라는 뜻이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양보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피텍세스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백악관에서는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이 국방장관에 대한 그 신뢰 같은 것은 대통령이 조금 전보다는 좀 덜 믿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모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약간 독립적인 성격도 있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하는 그런 모든 그 부처마다 다 대통령이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앉혔잖아요. 왜냐면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앉히고 모든 일은 내가 다 잘하니까 그냥 나의 명령에 상명하복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했어요. 소령 출신의 국방장관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국방장관이 될 때 얼마나 뭐 여성 성폭행과 관련해서 혐의도 있었고 실제로 그 어떤 여성과 합의를 한 것도 있었고 경찰 리포트도 있었고 어떤 문신과 관련해서는 음모론이라든가 인종차별적이라든가 문제가 많은 사람을 본인의 힘이 가장 강력할 때 공화당에서 반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준을 해서 국방장관을 만들어 놨어요. 내 명령만 잘 들으면 된다. 내 명령만 잘 들으면 돼요. 본인이 다 안다면서요. 그런데 왜 미국의 무기가 모자라는 것도 모르고 또 이란을 공격할 때부터 실수였었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공화당도 불편해하는 진실이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대통령이 이것도 인사도 과히 성공한 게 아니죠. 그냥 내 말만 잘 듣는 사람만 갖다 놓으면 돼 라고 했었던 그런 그 국방장관 기껏해야 어느 이 세상에 그 부서의 부서장이 대통령이 왜 이런 것을 정확하게 나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뭐 그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그럼 아니 제 잘못이 아닌데요. 부장관 잘못인데요. 부장관이 장관보다 높습니까? 이런 지금 약간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이상한 그리고 최후의 순간에 가면 저는 피텍세스 국방장관도 뭐 지금은 뭐 안전하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그 본인이 뭐 대통령에 대해서 증언을 할지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딱 그 이란 전쟁은 아니지만 또 다른 대통령이 지금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하는 게 워싱턴의 연방검사, 워싱턴은 워싱턴 DC 검사도 있지만 연방검사가 있잖아요. 제닌 피로. 연방검사도 본인이 내 말 잘 듣겠지 하고 딱 해서 이 리플렉션 그 풀에 대해서 입찰 없이 나하고의 연줄 등등으로 공사를 맡은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라 리플렉션 풀이 공사비만 들어가고 계속 문제가 나오는 게 누군가가 반달리즘을 저지른 거야 해서 이쪽으로 몰고 가려고 했고 실제로 제닌 피로 검사가 기소를 했다가 그 기소를 기각을 해버렸잖아요. 아니 자료를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시공사에 공사를 한 그곳이 잘못한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닌 피로를 백악관에 불러서 엄청 야단치고 그 내용도 보도가 됐더니 그게 가짜 뉴스라고 하고 제닌 피로가 백악관에 들어갈 때 박스를 이만큼 가져갔다고 하잖아요. 내가 왜 그 무슨 데이빗 헌인가요? 올림픽 3번 카누 나갔던 그 사람이 뭐 그 물에다가 손댔다고 뭐 1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하고 기소를 했다가 그 기소가 본인이 스스로
연방 검사가 취하해버린, 내가 왜 취하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자료를 갖고, 그러니까 박스로 들고 갔다가 박스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잖아요. 지금 아마 아직까지는 저는 그런 보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국방장관이 됐건 연방 검사가 됐건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과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틀어지기 시작하는 점. 지금까지 몇 사람이 내려가긴 했죠. 국토안보부의 크리스티 놈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법무부의 펜 본디라든가. 크리스티 놈은 너무나 이민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무자비하게 막 거짓말 쳐가면서 했기 때문에 날아간 거고, 그리고 펜 본디의 경우는 앱스틴 파일 때문에, 사실은 앱스틴 파일에 대해서 한번 청문회가 있었고 의원들을 그냥 청문회에 나와 있는 장관이 몰아붙이더니 그 다음에도 또 나가게 될 즈음에서 뭐 스스로 사임한 것처럼, 경질이죠.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때까지는 경질되고 나서도 대통령과 뭐 겉으로는 좋았습니다. 지금은 이 국방장관 문제는 앞으로도 이제 대통령이 이것을 문제 삼아서 또 다른 것으로 나갈 경우, 대통령도 이란 전쟁이 잘못되면은 대통령이 내 잘못입니다 라고 할까요? 피덱세스 국방장관처럼 어쩌면 대통령은 나는 하나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 아랫사람들이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항상 그건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희생양이 필요할 때도 있죠. 이게 만약에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럴 때에 국방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전에 물론 이 이란 전쟁이 요 며칠 사이에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되느냐, 뭐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번에 그 이란 전쟁을 계기로 국방장관도 뭐 완전히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느낌은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란 전쟁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이게 미국과 이란과의 문제, 미국과 중동 전반의 문제, 또 미국과 중동의 동맹국들과의 문제와 세계 경제적인 것은 세계에 다 타격을 입혔고, 그거 외교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심지어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을 잘 뽑은 거야? 잘 뽑은 게 아니잖아. 그럼 그것도 대통령의 판단 잘못된 것 아니야? 여기까지 쫙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넓혀질 수 있는 것. 그게 지금 그 이란 전쟁에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어정쩡한 상태에서 있는 그런 그 오늘의 미국의 모습입니다. 네, 자, 시민들 모두 알고 있는, 저는 한국 뉴스는 아니고요. 한국 뉴스는 안 할 거고요. 한국 뉴스는 이제 미국에서 한국 뉴스에 대해서 보도를 할 때, 그때 이제 전해드리고, 트럼프와 행정부 전체 다, 문제죠. 라는, 트럼프 형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지금은요, 지금 이 타임에는 여러분들께 그걸 좀 전해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미국에서 선거 방송을 꽤 오래 했는데 이렇게 민주적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로 연결이 돼서 실제로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믿겠어?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을 넘어서 정말로 이게 어떠한 정말로 이게 어떠한 이슈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올 줄 몰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 어제 라스베가스에 살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라스베가스에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big, beautiful bill 이거 이제 홍보하고 하느라고 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을 비난을 했는데,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이름을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위스콘신. 이름도 얘기했네요. 얘기를 하면서 이 두 사람이 다 사회적 민주주의자고, 그리고 물론 한 사람은 본인은 사회적 민주주의자라고 하지 않지만 그래서 공산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는 것을 했거든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압둘 엘 사예드 미시건주의 연방 민주당 상원 의원 후보를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증오의 사람이야,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여론조사가 또 틀렸다. 왜 여론조사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론조사상으로는 바로 이
그 압둘 엘 그 세이드 이 당선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자리 숫자로 이겨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존의 미시건주의 4선 연방 온건한 민주당의 하원 의원과 1%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또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고 이 엘 세이드는 유대인을 혐오하고 이스라엘을 혐오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압승한다고? 압승 안 했잖아. 여론조사 틀렸잖아. 이 사람이 정말 뭐 이스라엘도 혐오를 한다. 증오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모두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 모두를 사랑하지 않아요. 공직에 앉혀보세요.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정말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증오로 미워한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엘세이드와 또 다른 위스콘신주의 프란치스카 홍, 위스콘신주에서 2020년도에 연방 하원 의원이 됐을 때 엄청나게 많이 보도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위스콘신이 83% 이상, 84% 정도가 백인이에요, 인구가. 그런 곳에서 에이시안으로서 처음으로 주 하원 의원으로 당선됐고 2020년이니까 2024년도, 2022년도, 2024년도 지금 이제 이 정도까지 하원 의원을 하고 있는데 주지사 선거에 출마해서 현재로서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제일 높아요. 이 지지율도. 그런데 바로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같은 진보적인 뭐 사회주의적인 정책, 이거 공산주의자다. 공산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이제 미시건주에서 이미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위스콘신은 8월 11일인가요? 그렇죠? 다음 주죠. 그러니까 이미 이긴 당선자를 훨씬 많이 공격을 했고 이 앞들을 보면 막 욕하면서 했어요. 대통령이 그런 욕하는 걸 대통령 지지자들은 좋아해서 하는 거예요. 어머 대통령도 나처럼 욕하네. 우아한 척 안 하고. 엘리트들 너무 미워하잖아요. 엘리트는 우아한 척, 고상한 척만 해. 고상하지 않으면서. 아니 고상한 척 하는 것을 미워한다고 쌍소리하는 걸 좋아해요. 그 사람도 아무튼 그래서 대통령이 When I watch 압두를 볼 때 He is full of S자 하면서 막 욕하면서 막 헛소리나 짓거린다 이런 얘기 등등 하고 이제 본인의 소셜미디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엘세이드가 미시건주에서 상원에서 이긴 것은 공화당의 승리다. 왜냐하면 마이클 로저스라는 전 하원 의원이죠.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 이 사람과 대결을 할 때 민주당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길 것이다. 본선거에 가면 야, 그 무슨 뭐 4선 연방 하원 의원을 제쳐놓고 저런 공산주의자 같은 사람을 택하다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엘세이드 자신은 본인은 유대인들 그리고 무슨 이스라엘을 혐오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집트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슬림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상원 의원이 된다면 최초의 무슬림계 연방 상원 의원이에요. 연방 하원에는 몇 명이 있지만 연방 최초의 상원 의원이 되는데 저는 모든 형태의 반유대주의를 싫어합니다. 마치 모든 형태의 이슬람을 혐오하는 본인의 종교, 이슬람을 혐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형태의 반유대주의를 혐오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맞서서 싸워야지 되는 게 내가 연방 상원 의원이 된다면 해야지 될 일입니다. 유대인도 안전하게 살아야지 됩니다. 그 약속은 내 자녀들에 대한 무슬림에 대한 약속과 똑같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이 뭐 이집트계다, 무슬림이다 하는 것으로 계속 공격 포인트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정말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지고 말지. 지금 이 원래의 의석 자체는 민주당 의석이에요.
민주당 의석이지만 민주당의 의원이 더 이상 안 하기 때문에 여기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그 기존의 당이 가져가지만 이번에는 조금 문제가 다릅니다. 그런데도 지금 뭐 글쎄요, 뭐 50%, 50%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50%보다는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 연방 상원에 뭐 랜드 폴이라든가 뭐 안과 의사 출신 그런 의사가 있지만 엘세이드 같은 경우는요, 공공보건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로드 장학금을 받고 옥스포드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거든요. 공부하고 돌아와서는 뭐 다른 일을 할 것도 많았는데 이제 이 보건 같은 것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런 일을 지금까지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정치인은 아니었지만 해서 상원에 아주 드문 새로운 인물, 진보적인 성향의 그러니까 그 의학 박사, 진보적인 성향의 의학 박사 출신의 상원 의원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뭐 의료 관계 하고 있지 않고 이렇게 정치인이 되고 있지만 의학 학위 자체도 그렇고 공중보건 경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본인이 메디케어 포 올을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메디케어 포 올이라든가 의료 이런 문제는 지금 중간선거에서 굉장히 빅한 이슈가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고 나서 오바마 케어에 대한 보조금을 너무 많이 줄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건강보험에 대한 것이 보통 예민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전에 그 미시간주의 웨인 카운티에 그 공중보건 관리를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이슈로서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고, 진보적인 뭐 의사협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 사람을 굉장히 그 지지를 하고 있죠. 더군다나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 주니어 백신 문제 등등, 또 더군다나 공중보건기관을 굉장히 약화시키고 있잖아요. 예산 같은 것도 엄청나게 깎아내리고, 그리고 아주 노골적으로 본인처럼 막 백신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중요한 직책에 놓고, 중요한 직책에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다 해고를 해버리잖아요. 이런 때 연방 상원 의원 100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 주니어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연방 상원 의원으로 활동한다면 미국의 공중보건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뭐 로드 장학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 뭐 최고 권위의 장학금을 받은 학생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정말 미국에서 뭐 가장 가난한 대도시라고도 할 수도 있잖아요. 미시간주의 뭐 디트로이트 같은데 이런 데로 돌아왔을 때 저 로드 장학금을 받고 막 공중보건 분야에 떠오르는 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그 보건국을 정말 침체된 도시에서 황폐된 보건국을 재건하는데 힘을 썼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집트 이민자의 아들이에요. 이민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제 이집트를 이렇게 방문해 보면은 이 사람 아직도 젊지만 41살밖에 안 됐어요. 그 이집트를 방문하고 이렇게 보면 그 이집트에 가서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은 어떠한 뭐라고 하는가요? 그 있는 그대로 세계를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은 걸 갖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가진 게 없는, 그 차이가 이집트에서 너무 확실하게 보이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확실하게 보이는데 그렇게 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다.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뭐 빈익빈 부익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부의 대물림과 가난의 대물림. 그래서 본인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격차를 조금이라도 더 평등한 쪽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거기에 기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빈익빈 부익부를 더 벌리는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이제 이집트를 방문할 때부터 많이 느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글쎄요, 누가 될지 모르지만 마이크 로저스라는 전 하원 의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이 공화당 후보예요. 같이 겨루게 되겠죠. 딱 당선되고 나서 새로 이제 그 광고 같은 거 만든 걸 보니까 마이크 로저스가 제약회사에서 돈 많이 받고 있다. 후원금이죠. 보험회사에서부터 선거자금 많이 받았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선거 캠페인을 합니다. 그럼 본인은 그런 데서 전혀 안 받았거나
아무래도 공화당 후보보다는 덜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하니까 자신 있게 이렇게 선거 캠페인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시건주의 상원 의원 선거는 여러 그 논쟁적인 그런 것이 있지만 의료비 부담 이것과 또 저 사람이 사회적 민주주의자라고 안 하면서도 버니 샌더스의 지지를 받고 엘리자베스 워렌,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그리고 로 칸나라는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넘어서 공산주의자적인 그런 것을 갖고 있어 라는 것으로 엄청나게 그래서 좋다는 거잖아요. 공화당이 오케이 우리는 사선 연방 하원 의원보다 이 사람이 훨씬 좋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비난을 엄청 받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한인이에요. 부모님들께서 이민을 오셔서 이제 위스콘신에 그서 태어났어요. 프란치스카 홍이죠. 이제 요즘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어제 그제는 CNN 방송과도 인터뷰를 하던데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8월 11일에 선거가 치러지고 나면은 민주당 주지사 후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지금 이제 그 위스콘신도 민주당 주지사인데 이것도 공화당과 민주당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인데 다른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들보다 너무 많이 지지율 차이가 뭐 38%대 그 다음이 뭐 두 번째가 16%인가 그렇거든요.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될 수도 있겠네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예비선거에서는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프란체스카 홍이 2020년, 2022년, 2024년도에 당선이 됐고 메디슨 그 주도에서 태어나서 살았고 그 정치학과를 전공을 했어요. 여성학도 공부를 했고 스페인어, 저널리즘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요리사가 되겠다 해서 대학을 중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싱글맘이고 싱글맘이면서 연방 하원 의원을 하면서도 그 시간제로 그러니까 파타임 바텐더죠. 미국에선 그런 일 아주 흔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도 학교 다닐 때 보스턴 칼리지인가 다닐 때 바텐더를 했었잖아요. 이 사람은 본인이 식당도 운영을 했고 셰프예요. 게다 대고 요리사 된다고 학교를 중퇴를 했었으니까. 그리고 또 이 미시간주의 그 민주당 상원 후보와는 달리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양날의 칼인 거예요. 지금 진보적인 젊은 사람들은 많이 지지를 하고 있지만 본선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중도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왜 요즘에 인터뷰에 많이 나오냐면요. 몇 년 전에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를 없애야지 된다. 캔슬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요 며칠은 아니다. 땡스기빙 데이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명절이야. 또 셰프이기도 하고. 그러면 왜 지금은 이제 본인의 그 소셜 미디어에서 삭제했어요. 추수감사절은 그 캔슬돼야지 된다. 언제 그랬냐면 2020년 팬데믹 한창일 때였잖아요. 그때 추수감사절은 1621년부터 이미 취소가 됐었어요. 그때 없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1621년 하면은 어디서 뭐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 막 그 춥고 험난하고 하는데 원주민들과 이렇게 해서 뭐 나중에 1년 추수가 가기 전에 숨진 사람들도 많지만 원주민과 협조와 도움으로 호박도 놓고 모도 놓고 하고 추수감사절을 지내노라 하잖아요. 첫 번째부터 없애야지 된다는 거죠. 왜 그랬겠느냐는 많은 분들이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게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그걸 미화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이 뭐 원래 정착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내게는 너무 고통이었다. 총, 칼, 병균 다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총을 대고 이렇게 해놓고는 뭐 나중에 사이좋게 이렇게 이뤘다고 얼마나 유럽계 사람들이 와서 이 원주민들을 전염병으로 피해를 입혔는가.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코비드 19 전염병이 유행할 때 그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를 계속 기념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다시 생각을 해야지 된다 해서 추수감사절 캔슬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그때보다 지금 더 커져서 위스콘신의 주지사로 출마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때 얘기한 것은 가족 모임 이런 것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명절을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역사적인 의미 같은 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고 무조건 좋다로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면도 있었다라고 비판하는 시각이었다고. 그 많이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비판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위스콘신 같은 데도 그 원주민이 있는 곳이니까 그런 나의 지역구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조상에 올라가면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었다. 나도 어렸을 때도 그렇고 나는 또 셰프였으니까 이런 뭐 그 음식 같은 거 그 커뮤니티에서 추수감사절 음식을 만든 적도 있고 뭐 식탁에 모여서 뭐 대화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뭐 그렇다 그러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물어봐요. 뭐 CNN이나 이런 데서 추수감사절 폐지를 지지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 꼭 그렇다고 답하지는 않더군요. 다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는 있다. 그리고 요즘에는 내가 추수감사절이 가장 좋아하는 명절이다. 뭐 그렇죠. 가족들 함께 모이고 하니까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다. 뭐 아예 난 추수감사절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이번에 예비선거에서 이겨서 본선거에 간다면 그게 또 이제 그 무슨 보수라든가 우파에서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요. 만약에 이기면 지금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주지사잖아요. 뭐 은퇴를 해요. 나이도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여러 사람 주지사는 이 프란치스코 홍 그 하원 의원을 본인의 후임자로 지지하지 않아요. 다른 그 행정관을 지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뭐 주의 상원 의원이라든가 어떠한 또 누구죠? 또 그 사업가와도 이렇게 지금 겨루고 있는데 38%대 2위가 16%니까 근데 요즘 조금 좁혀지긴 해요. 얼마 전에는 40%도 넘기는 했거든요. 그래도 워낙에 격차가 크니까 될 수 있는데 또 하나의 이슈는 뭐냐면 이 사람이 미국 민주사회주의자 메디슨 지부의 회원입니다. 데모크라틱 그 미국 민주사회주의자 이게요. 당은 아니에요. 그냥 단체예요. 진보적인 이런 것들을 독립적으로 뭐 우리가 후보를 내는 게 아니라 후보를 내지 않고 주로 이제 그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진보적인 후보를 지지하죠. 그러니까 민주당이고 이 그 하원 의원도 민주당이고 정치적인 성향 민주적 사회주의자 맞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지부의 회원이긴 하지만 내가 전국적인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공격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민주적 사회주의자 가운데서 뭐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경찰을 없애야지 돼. 경찰국에 디펀드, 자금을 주면 안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홍 하원 의원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지켜야지 된다. 절대로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민주당의 후보가 된다면 탐 티판이라는 그 연방 하원 의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연방 하원 의원과 이제 붙게 되는데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는 엄청나게 위지만 지금 공화당 후보인 탐 티파니와의 대결하면은 뭐 3% 정도 위로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동률이라든가 이런 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프란체스카 이 홍 후보의 경우는 민주당의 경선에서는 이길 확률이 높지만 공화당과 겨룬다면 이것도 50%대 50%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몇 년 전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프란체스카 그 홍 후보를 뭐 아마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게 되실 거예요. 백인 인구가 83.3%군요. 어떤 데선 86%까지도 보던데요. 위스콘신이. 그럼 에이시안이 얼만큼이냐? 2.1%예요. 하원 의원을 3번 하고 있잖아요. 2번은 아마 선거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원 의원을 이렇게 6년이나 하고 있는 것은 백인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위스콘신에 흑인 인구가 있어야 봐야 소수인종 얼마나 있겠어요. 한 6% 정도 있을까요? 히스패닉은 더 작을걸요. 에이시안과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많은 정도 3%보다 안 될 겁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도 1%나 있어요. 이건 많은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 그래서 위스콘신이 진보와 보수가 굉장히 공존을 하는 시골 지역에 가면은 엄청나게 보수예요. 근데 도시로 오면 또 엄청나게 진보예요. 노동운동 같은 것
아주 활발한 그런 곳이 위스콘신이잖아요. 오바마 때는 오바마 두 번 다 지지를 했고, 트럼프 때는 트럼프를 지지하기도 했고, 바이든을 지지했다가 다시 트럼프. 해서 위스콘신이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잖아요. 그래서 위스콘신의 스윙 스테이트에서 이렇게 프란체스카 홍이라는 주지사 후보가 일단 예비선거에서는 이길 것 같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이렇게 아주 마치 공산당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의 미국이기 때문에 선거 뉴스도 조금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가끔. 가끔이라고 말씀드리고 보니까 가끔이 아니죠. 선거 이슈는 제가 빠지지 않고 전해드리는데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못 전해드리겠는데, 테네시주에 살고 계신 분들 계시죠? 가발 사업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리고 뭐 루이지아나와 비슷하게 하와이주도 이번 주에 내일 모레죠? 8일인가요? 하니까 내일 정도에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오늘은 제가 스킵하려고 하고요. 이 내용은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터커 칼슨이 며칠 전에 잠깐 전해드렸었던 제3당 추진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라든가, 이런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건 아니지 하면서 나간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과 제3당을 추진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그런 얘기가 돌아요. 그런 얘기가 도는 중에 10개 항목의 일종의 무슨 뭐 선언문이라고 할까요? 그런 선언문 같은 것을 매니페스토 정도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걸 발표를 했는데,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와 이 터커 칼슨처럼 거기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이런 데서 의견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거. 그리고 그 의견 가운데는 또 음모론 같은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그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있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이걸 싫어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프란체스카 홍이 나오고 있는데 잠깐만 들어볼까요? I noticed you haven't yet endorsed in the Wisconsin governor's race. What's your thinking there? And 위스콘신 그 I 주진 don't think so. I met Francesca a couple of years ago. 프란체스카 커플 이어서 고에 만났다고 하고요. She 몇 was 년 very, 전에. very nice. But again, 굉장히 this is a race 나이스 that I'm 나고. not that familiar with. 그런데 Not that familiar with? 난 I mean, that's a choice. That's a choice. 지금 웃잖아요. 지금 CNN 방송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다른 그 사회적 민주주의자들을 막 그 지지를 했잖아요. 버니 샌더스가 미시건주에 압둘 엘 사예드, 지금 민주당의 연방 상원의원 당선자까지. 그런데 지금 프란체스카 그 홍이 굉장히 그 떠오르고 있으니까 왜 뭐 아직 지지를 하지 않을까? 몇 년 전에 만났는데 굉장히 나이스하고 한데 왜 그럼 아직 뭐 이런 거 이러세요 하니까 familiar with 하지 않다는 거예요. 버니 샌더스 그 연방 상원의원이 이유가 있겠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위스콘신주의 선거에 대해서 환히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거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지금 재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상원의원 누가 이걸 생각할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저 버니 샌더스의 말을 들으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시간이나 위스콘신주냐 상원의원 선거가 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시간주에서는 이 압둘 엘 사예드가 민주적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민주적 사회주의자 성향인 건 맞아요. 그를 지지를 해도 그가 의석을 가져올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하는 공화당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위스콘신에서는 한인 프란체스카 홍이 지지율이 이렇게 수십 % 차이로 나는데도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서 되면은 민주당에 좋을까? 이거를 계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따지고 보면 미시건주가 위스콘신주보다는 민주당 상원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 위스콘신은 주지사죠. 상원이 아니네요. 잘못 말씀드렸어요. 위스콘신은 주지사예요. 미시간은 상원이고, 주지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소극적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상원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잠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극적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주지사니까. 상원의원이면은 아마 결정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 점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터커 칼슨입니다.
그래서 터커 칼슨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점점 더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요. 이제 제3당 추진 나는 돕겠어 하면서 마조리 테일러 그린도 뭐 집인가요? 집에서 이렇게 모여서 사진도 보여드렸었는데 그 사람들이요, 터커 칼슨에게 당신이 2028년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라고 이런 권유를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3당이 창당이 추진될지 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생각은 볼 수가 있죠. 국가가 어떤 모습이어야지 되는가, 그런 것을 공유하겠다면서 10개 항목으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fair, 공정함입니다. 지금 대통령 연방수사관 제프리 앱스틴과 같은 이런 엘리트에게도 공정한 동일한 규칙이 적용돼야지 된다. 앱스틴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만 그런 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뉴멕시코가 이 법무부 등을 고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뉴멕시코주에서 앱스틴의 목장이 있잖아요. 조로라는 목장.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 전에 조로라고 불러서 조로예요. 그 조로 목장에서 많은 범행이 일어나서 뉴멕시코가 그걸 깊이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도 연방 법무부가 말하자면 막았다는 거예요. 자료도 공유하지 않고. 그래서 고소를 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서 페어예요, 공정. 그리고 두 번째,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뇌물을 주거나 아니면 위협을 할 수도 있다. 뭔가는 모르지만 위협을 해서 이렇게 미국을 이란 전쟁으로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이스라엘을 좋아해서, 아니면 네타냐후가 너무너무 말만을 잘해서, 아니면 뭔가 다른 것 위협하는 요소가 있는 거야. 이래서 그런 위협이라든가 뇌물이라든가 흔들려서 전쟁에 끌려가는 거, 이걸 노예의 형태로 봤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산적이어야지 된다. productive라고 했던데, 농업, 제조업 뭐 이런데 다 이걸 재건을 해야지 되고, 부동산 투기, 뭐 무기에 지배되는 경제를 거부해야지 된다. 공화당인데 무기에 지배되는 경제를 거부해야 된다. 네 번째, beautiful. 칼슨은요, 특히 이제 도시의 외양에 대해서 얘기를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 전통적인 이런 게 아니라 막 세멘트로 쫙쫙 올리고, 그때는 그때의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미국의 도시들을 너무 추하게 만들었다. 막 이거는 엘리트 음모론적인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뭐라고 할까요?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시각을 주장한다고 하면서 그동안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자동차 산업을 위해서 1950년대는 자동차 산업이면은 거기에 맞게 도시가 설계돼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보행자 중심일 때 도시가 아름답고 뭐 이렇고 한데, 근데 자동차가 이미 산업이 오면은 그건 힘든 일이긴 한데, 그런 것들로 다 이렇게 망가졌고, 고층 아파트 짓고 뭐 콘크리트 건물 뭐 이런 것들, 브루탈리스트 뭐 건축이라고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 50년대에서 70년대 특히 콘크리트 중심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주 아름다운 것을 다 무너뜨려 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막 도시에 낙서 같은 거 많아지고, 뭐 그렇게 저렇게 하다가 공공 장소에서 약물 사용하고 이런 걸 늘린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아름다워야지 된다. beautiful. 그리고 healthy, 건강함을 얘기를 해요.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의 식품에 대한 것은 지지합니다. 터커 칼슨이.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은 금주. 이 사람은 술 안 마시나요? 보편적인 금주 이런 걸 지지를 했고, 약 같은 거요. 뭐 약 같은 거, 뭐 에드롤 이런 약 같은 거, 그런 것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하는 게 미국 사람들이 반쯤 마비된 상태다. 뭐 제넥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honest, 정직함을 얘기를 하는데, 이 정부 관료들이 시민들에게 거짓말하면 처벌받아야지 된다.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 그 암살 사건, 911 테러에 대한 기밀도 전부 기밀 부분이 있으니까 공개돼야지 된다. 그리고 7번째는 낙관적이어야지 된다. 자녀를 갖는 것은 생물학적인 필수다. 이건 완전히 그 J.D. 벤스 부통령과 비슷한 사고네요. 자녀 없는 엘리트들이 미래 세대를 무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자녀를 가져야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8번째는 wise, 현명함. 물리적인 세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런 거 알아야지 되고, 뭐 자격증 같은 거 뭐 이런 게 아닌 선천적인 남녀에는 차이가 있다.
인간 본성에 대해서 또 불변의 사실들이 있다. 이런 걸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9번째는 품위가 있어야 된다. decent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 전투 요원이 아닌, 군인이 아닌 사람을 살해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배상금도 줘야지 되고, 그리고 트럼프의 전쟁부 이 이름 바꿔야지 된다. 뭐 이런 일들 하고요. 칼슨은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을 대량 학살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나라에 미국이 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10번째는 유나이티드, 단결을 얘기를 하네요. 단결된데 여기서는 인공지능의 역할이 더 확실해질 때까지 이민을 중단해야지 된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니까 불법 이민자에 대한 혜택도 끝내야지 된다. 연방정부 문서 투표용지는 영어를 유일한 언어로 해야지 된다. 이런 그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모든 주장들이요, 결국은 터커 칼슨도 백인 민족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오랫동안 백인들이 이민자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다. 이건 이제 숨진 찰리 커크도 마찬가지였고요. 부통령도 마찬가지 그런 입장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합법이든 비합법이든 뭐 이민을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합법, 비합법 이민 다 반대하는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터커 칼슨이 얘기한 10개 항이고, 여기에 이제 마조리 테일러 그린, 토마스 메시, 하원 의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예비선거에서 떨어뜨린, 그리고 3월 달에 이란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여기 항의하기 위해서 그 대테러국장 조 켄트, 이건 지금 이 전쟁 아니지 하고 사임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터커 칼슨과 모여서 뭐 신당 창당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간단히 전해드려야지 되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추방, 강제 추방에 대해서 얼만큼이냐, 이거 악시오스가 보도를 했거든요. 2,358달러 정도.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2년 반 동안, 2년 반은 조금 안 남았지만, 이게 경제정책연구소 Economic Policy Institute가 EPI로 약자로 많이 부르죠. 계산을 해놓은 것을 악시오스가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돈이 우리 납세자들은 1인당 2,358달러, 주에 따라 또 달라요. 하는데 이것으로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는가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예상하기를 2,689억 달러가 남은 그 2년 반 동안 강제 추방할 때 쓰는 돈이래요. 그러면 이걸 스냅이요, 푸드스탬프 1억 1,800만 명 이상이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이거는 전국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디케이드요, 1,20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공공주택 적게 내고 살 수 있는 그런 주택 97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연구에 참여했었던 어떤 사람들 이 악시오스와 인터뷰하는 걸 보면, 아니 여기에다가 쓰여질 돈이 저렇게 쓰여지네. 그럼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고 아주 싼 주택에서 살 수 있고, 아이들이 아주 복작복작한 그런 그 학교 교실에서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또 막 건강보험이 없어서 막 애태우는 이런 사람도 없어야지 되는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돈을 이렇게 쓰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대부분의 추방되는 사람들은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은 그런 사람들을 추방해야지만 납세자들의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워싱턴 DC는요, 이게 2,358달러도 아니에요. 평균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보면 3,940달러를 거기에다가 내야지 된답니다. 그러면 워싱턴 DC에서 45만 명이 추가로 푸드 스탬프 받을 수 있고, 뭐 등등등등. 커네디컷은 3,395달러. 자, 이렇게 돼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빅 뷰티풀 빌 뭐 이걸 홍보를 했잖아요. 라스베가스에서. 이게 이제 또다시 뭐 구체적으로 또 하고 나서 의회에서 뭘 더 승인해주고 나면은 이 비용은 더 증가합니다. 이렇게 증가해서 여러분들 요즘 경제가 좋아졌는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경제가 엄청나게 나빠졌는지는 여러분들께서 아실 것 같고요. 저는 10시 전에 끝낸다는 그 목표로 오늘 여기서 끝내면서 터커 칼슨과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이렇게 놓으면서, 여러분 바이, 59분이에요. 바이. 오늘도 행복하세요.